안녕하세요, 생크림입니다. 판결문으로 보는 대한민국의 사건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6년 만에 잡힌 범인 나주 드들강 여고생 강간살인 사건 판결문 보면서 같이 얘기해 볼게요. 2001년 2월 4일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드들강 유역에서 당시 18세 여고생 A의 시신이 발견되었어요. 시신의 상태는 알몸이었고 목을 조른 흔적이 있었으나 정확한 사인은 익사였어요. A의 시신에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DNA가 발견되어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당한 것으로 보였는데요.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DNA를 확보했으나 그와 일치하는 용의자를 찾아내지는 못했어요. 수사 역시 난항을 겪었는데요. A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여고생이었어요. 그 A가 나주의 강변에서 살해된 시신으로 발견된 경위부터 파악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사건은 원래 2016년 2월에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사안이었는데 DNA라는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되었고 계속된 조사 끝에 2012년 DNA의 주인 용의자를 찾아내기에 이르러요. 그 용의자는 2003년 11월 강도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되어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B였어요. 진범이 드디어 밝혀졌다고 생각했으나 광주지검은 B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어요. B가 A와 성관계를 한 것은 맞는데 합의하에 한 성관계이며 성관계를 한 건 맞지만 이후 제3자에게 살해됐을 가능성을 주장하는 B의 주장을 제대로 깰 수 없었다는 판단으로 보였어요. 이 당시에는 재수사 여론과 비난 여론이 상당히 크게 일어났지만 결과적으로는 잘된 일이라고 보여요. 결과적으로. 당시에 애매하게 기소해서 재판에서 무죄가 나와 일사부재리가 성립해버렸다면 나중에 다른 명확한 증거가 나와도 소용이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과적으로는 잘된 일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B의 저 주장 있잖아요. 성관계를 한 것은 맞지만 이후에 제3자에게 살해당했을 가능성은 과학이 정면으로 깨부셔줘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잘된 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2015년 3월 경찰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재수사를 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10월 검찰에 용의자 B를 기소 의견으로 재송치했어요. 그리고 기존보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나왔는데 피해자 A는 사건 전날 11시경 외출하여 2시 30분경부터 친구들과 5시까지 광주 시내에서 놀았고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에 들려 8시 30분경 귀가했어요. 그리고 사건 당일 1시 14분경 인터넷 사이트에 최종적으로 접속한 뒤 집에서 나갔어요. 스카이러브라는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에 집에서 나갔어요. 그리고 광주 남구의 한 정육점 앞에서 3시 30분경 마지막으로 목격되었어요. 수사 끝에 2016년 8월 7일 사건 발생 15년 만에 검찰이 B를 A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했어요. 1심 광주지방법원, 2심 광주고등법원, 3심 대법원 모두 판결의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주된 내용만 알려드리자면 피고인 B는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피해자를 강간 및 살해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했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을 가능성은 있다. 또한 사건 당일 여자친구, 조카와 전남 강진의 외할머니 댁에 방문했다. 나는 범인이 아니다. 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부검 결과 피해자의 시신에서 안면 우열, 눈꺼풀, 결막, 기도점막에 출혈이 발견되며 기도와 폐기관지에 포말이 발견되었는데 안면 우열, 눈꺼풀, 결막, 기도점막의 출혈은 경부압박 질식사의 증상이며 포말은 익사의 증상인데 이게 동시에 나타났다는 것은 피해자가 물속에서 목이 졸린 채 살해당했음을 보여준다는 점. 피해자 시신의 손목의 생채기는 타인의 공격을 방어하다 생긴 방어흔으로 보이고 양쪽 허벅지에 관찰되는 압박근과 가슴 속 찰과상은 옷을 입은 채 피해자 신체에 외력이 가해진 흔적, 우측 사타구니의 찰과상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지 못하게 하는 과정에서 생긴 흔적이라고 보여 이는 강간의 흔적이라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사건 전날 휴대전화를 분실하고 10시 55분경 남자친구와 집전화로 통화 후 이후 새벽 1시 14분경 인터넷 사이트 스카이러브에 마지막으로 접속하고 외출한 점. 피고인도 스카이러브를 통해 여자를 만난 적이 있는 점을 봤을 때 피해자는 스카이러브 채팅을 하다 피고인을 만나러 외출했다고 보이는 점.
사건 당일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전육점과 시신으로 발견된 드들강은 15km 거리이고 2월의 새벽 시간에 드들강까지 승용차 이외의 방법으로 이동할 수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시 마티즈를 소유한 점, 2월의 그 새벽 시간에 실외에서 성관계를 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므로 피고인은 승용차로 피해자를 태워 드들강으로 이동한 다음 승용차 안에서 강간하고 즉시 살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시신의 질에서 혈액과 점액이 검출되었는데 이 혈액과 점액은 서로 섞이지 않은 채 군데군데 묻어 있던 점, 감정 결과 점액의 DNA는 피고인의 DNA로 확인되어 이는 피고인의 정액으로 판단되는 점, 혈액이 피해자의 질 가장 안쪽에서만 검출된 점, 피해자 작성 다이어리에 2000년 11월 30일자에 마법에라고 기재된 점, 사건 전날 피해자와 같이 놀았던 증인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당시 생리 중이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기억한다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그 혈액은 생리혈이라고 보이는 점, 법의학자 증인 C의 실험 결과 정액과 혈액이 담긴 물체가 움직이지 않으면 정액과 혈액의 혼합은 굉장히 느리게 진행되고 그러나 물체가 움직이면 빠르게 섞이는 것을 확인한 점. 이때 법의학자 증인 C는 이정빈 법의학자로 치과의사 모녀 살인사건에서 검찰이 내세운 3인의 법의학자 중 하나이기도 했고 국가수에서도 근무했던 법의학계에서 굉장히 권위 있는 분이에요. 즉 실험 결과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시신에서 피해자의 생리혈과 피고인의 정액이 섞이지 않은 채 발견되었다는 것은 피고인의 정액이 피해자의 질에 들어간 뒤 피해자의 몸에 움직임이 멈췄다는 얘긴데 그 움직임이 멈춘 이유는 사망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곧 피해자가 질내 사정이 이루어진 직후 사망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즉 살인범은 곧 강간범이라는 얘긴데 그 강간한 질내 사정의 정액이 피고인의 정액인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살인범 이꼴 강간범 이꼴 피고인임이 확인된 것.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직후 드들강 물속으로 끌고 들어가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자친구, 조카와 강진의 외할머니 댁에 방문했다는 행적은 피고인이 기다렸다가 여자친구를 위해서 내려다보는 구도에서 찍은 사진, 설 명절 대신해서 방문했다는 여자친구는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점 등 맞지 않는 것으로 보아 범행 이후 행적을 조작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점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강간 등 살인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였어요. 양형에서는 청소년을 강간하고 살해한 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채 물속에 시신을 방치, 이후 행적 조작을 시도하였고 이후 수사가 불리하게 돌아가자 다른 재소자와 함께 재판 예행 연습까지 한 정황 등 죄질이 불량한 점. 16년간의 긴 시간 동안 유족이 받아온 고통, 특히 피해자의 아버지는 이 때문에 고통받아 하시다가 2009년경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어요. 사회로부터 반영구적으로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하였어요. 이후 판결은 2심, 3심에서 모두 유지 확정되었어요. 그럼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 볼게요.